커피의 3패와 보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의 3패. 커피는 로스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기가 수실되고 더 나아가 맛이 변질되는데, 이러한 산소와 접하면서 커피의 맛이 변질되는 과정을 산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패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정발, 커피 향기 성분들이 감소하는 걸 이제 정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향기 성분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반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산화, 예. 산소 만나면서 커피 향이 이제 변질되는 거죠. 산화. 그래서 정발, 반응, 산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3패는 일어나는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산소입니다. 산소. 포장 내 소량의 산소만 존재해도 완전히 산화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포장 용기에 넣고 혹은 밀폐 용기에 넣어두면 산화, 3패가 진행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보통 10% 이내만 있어도 3패가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밀폐 용기가 있다고 봐요. 밀폐 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원두가 들어있습니다. 원두를 좀 크게 그려볼게요. 예. 원두 크게 그리면 요 사이는 공기가 차는 거죠. 꽉꽉 넣었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정도의 산소만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커피를 3패시키기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그럼 3패를 안 시킬 수 있는 방법 없느냐? 없습니다. 예. 단 이렇게 이제 밀폐 용기에 넣었을 경우에는, 밀봉 혹은 밀폐 용기에 넣었을 경우는 산화가 좀 더디게 진행되는 건 있습니다. 예. 자, 수분. 수분에 또 커피가 빨리 맛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가 100%일 때는 3, 4일 정도, 50%일 때는 7, 8일, 상대 습도가 제로일 때는 3, 4주 후부터 3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는. 자, 온도 보겠습니다. 온도도 10도씩 상승할 때마다 2.3승씩 향기 성분이 빨리 소실된다. 자, 지금 실내 온도가 20도라고 보겠습니다. 20도인데 이때 원두가 지금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3패돼서 맛이 없는 상태까지 가기에 만약에 여기 11일이 걸린다 라고 봤을 때 온도가 10도 올라가는 거죠. 이제 온도가 내려간다고 볼까요? 온도가 이제 10도씨 정도, 그러니까 이제 10도 정도 내려간 거죠. 10도 정도 내려가면 이게 며칠까지 간다는 거죠? 23일까지 괜찮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뭐 30도시다. 그러면 2.3배니까 한 3, 4일 만에 3패가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건조하고, 예, 그 다음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건조하고 서늘한 곳.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커피를 보관하는, 그러니까 분쇄된 커피가 아니고, 이제 원두 상태의 커피, 훌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쇄된 커피를 그라인드 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훌빈 상태, 원두 상태의 콩은 보통 얼마 정도 보관하냐 그러면 밀폐 용기에 넣었을 때, 보통 15일 안에 소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커피 하시는 분들이 권장을 하죠. 15일 안에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원두를 사실 때 너무 많이 사서 뭐 한 달이고 두 달치 미리 사두시는 건 좋지 않죠. 강한 로스팅을 할수록 함수율이 낮으면 커피 오일이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로스팅 할 때 한번 보셨죠? 로스팅을 강하게 할수록 원두는 많이 부풉니다. 부풀고 커피 오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공질화되죠. 그러니까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들이 더욱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3패는 더욱더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분쇄입도. 분쇄 상태의 커피는 원두보다 5배 빨리 3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표면적 자체가 확 넓어지지 않습니까? 넓어지니까 넓어진 표면적만큼 3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분쇄 후 20분이 지나는 원두는 먹지 말고 그냥 버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분쇄를 하게 되면 커피의 3패가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바로 분쇄를 하고, 분쇄를 하자마자 바로 추출하고, 추출하자마자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커피를 즐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커피의 포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포장 방법은 공기 포장, 진공 포장, 밸브 포장, 질소, 가스 포장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공기 포장은 어떤 거냐 그러면, 뭐 커피 같은 거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뭐 보통 이런 데 많이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 원두를 넣고 그대로 실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 포장하는 거예요. 공기 포장이라는 게 요 안에 그냥 공기가 커피하고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공기 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진공 포장. 진공 포장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서 뭐 닭다리 같은 거 이렇게 사면 공기를 쫙 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태로. 그래서 원두를 넣어둔 상태에서 공기를 쫙 뺍니다. 그럼 이제 끝이 원두만큼 투실투실하죠. 그래서 공기를 완전히 뺐다고 해도 공기가 빠졌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두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공기를 쫙 뺀 상태. 그걸 진공 포장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밸브 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밸브 포장.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요게 밸브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공기 포장하고 비슷한 방식인데 밸브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밸브를 뒤에서 한번 보면요. 요런 밸브가 포장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로마 밸브라고도 하고 원웨이 밸브라고도 합니다. 아로마 밸브 혹은 원웨이 밸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공기는 그러니까 요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데 요 구멍 사이로 공기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보면 여기서 공기는 바깥으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요 안에 담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안에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볶고 나면 원두를 볶아서 여기다 볶은 커피를 바로 넣어뒀다고 보겠습니다. 넣어두면 서서히 커피에서 이제 가스가 빠져나옵니다. 탄산가스나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커피가 이게 불룩해져요. 불룩해지다 보면 나가는 곳이 없으면 아까 공기 포장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갓볶은 신선한 커피를 굉장히 많이 넣어두고 그대로 딱 실링해서 며칠 놔두면 그게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커피에서 가스가 막 빠져나오거든요. 빠져나오는데 이제 그 포장 용기가 그걸 견디지를 못하니까 이제 터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원웨이 밸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렇게 나온 가스들이 이쪽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지 혼자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요 안에 들어있던 공기, 산소를 같이 끄집어내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 산소의 부분이 산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대신에 반대로 이쪽으로 해서 산소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원웨이 밸브, 아로마 밸브를 사용했을 경우는 커피를 훨씬 더 공기 포장보다는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질소가압 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소가압 포장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이건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캔에다가 담아서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원두를 넣습니다. 예, 원두를 넣으면 여기 산소가 같이 들어있죠. 아까 아로마 밸브 사용했던 것처럼 아로마 밸브는 커피 가스가 공기를 몰아내는 거죠.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두가 이렇게 막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으면 여기에다가 질소가스를 넣어요. 질소가스를 넣으면 산소가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질소와 원두가 같은 통 안에 있는 상태로 이제 보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원두를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관하는 방식에는 공기 포장과 진공 포장, 밸브 포장, 질소가스 포장, 요 네 가지 방법들이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 포장 재료가 갖춰야 할 조건은 보양성, 환기를 보호해야 된다. 빛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기성, 외부에 좋지 않은 기운 혹은 방습성, 습도를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커피를 보관하는 조건은 이제 건조한 곳, 예, 건조한 것이 좋고요. 햇빛이 없는 곳이 좋고요. 그 다음에 서늘한 곳이 좋습니다. 자, 가끔은 또 이제 냉장 보관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원두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이제 공기 포장으로 사는 원두가 있습니다. 여기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가 있는데 밀봉된 상태에서 그대로 넣어두었죠. 넣어두고 원두를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뺍니다. 빼고 나서 이걸 그대로 가위로 잘라요. 잘라서 원두를 떠서 담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커피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건조한 게 좋습니까? 습한 게 좋습니까? 건조한 게 좋죠. 이게 차가워진 원두가 냉장고에서 빼서 가위를 잘라서 공기가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거기 날씨가 추울 때 사우나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경을 끼신 분들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에 들어오니까 안개에 성에가 막 끼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차가운 냉장고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커피가 순식간에 수분을 머금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또 이렇게 집게 같은 거 찝어서 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커피가 축축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커피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냉장 보관을 해도 되는데 냉장 보관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두 봉지를 샀다 그러면 하나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밀봉 상태로 계속 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지를 하나 더 사셨으면 그거는 실온에 두고, 그러니까 바깥에 두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걸 다 드신 경우 이제 이거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걸 냉장고 밖으로 뺍니다. 빼고 나서 바로 개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2시간 정도 지납니다. 2시간 정도 지나면 이 안에 있는 원두가 실내에 있는 온도와 거의 비슷해지겠죠. 그때 개봉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봉하고 난 뒤에는 이걸 냉장고에 다시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건 계속 실온에 두고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